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탄력성. 우리가 수요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수요 곡선이 늘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모양, 때로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왜 이런 모양이 있느냐. 모양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죠? 모양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변화해도, 여기 가격이죠. 가격이 많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구입량을 그렇게 많이 변동시키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 아주 조금만 변화해도 엄청나게 큰 구입량의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봐요. 자, 이렇게 가격의 변화에 사람들의 이 수요량이 달라지고 있는 것,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지 않겠는가. 많다 이거죠. 많다는 거죠. 가격의 변화에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변동시키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둔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면 말이죠. 저렇게 가격의 변화에 둔감하게 변할 수 있는 상품은 과연 어떤 상품일까요?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품이더라는 거죠. 필수품. 필수품. 여기는 사치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가격이 조금만 변화하면 안 사. 조금 올라갔어? 안 사요. 안 사요. 이런 거죠.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그 반면에는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이 상품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런 상품이죠. 이것을 우리가 탄력적인 그러한 수요, 이건 비탄력적인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간혹 생각해 보게 되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많이 몰려가는 그러한 상품들, 그런 가격이 많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요량이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상품들 간혹 보게 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냥 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치품들. 우리가 이 필수품들 얘기하는 것들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먼저 할 수 있냐면요. 가격을. 얘는 가격을 낮추는 게 훨씬 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가격을 낮추는 게. 지금 P1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가격을 조금만 낮추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 왜? 얘네들의 총 수입을 생각하게 되면, 벌어들이는 걸 생각을 하면, 이 가격에 몇 개를 살 건데, 이 가격에 Q1만큼 사다가 Q2만큼을 산다 라고 하게 되면 벌어들이는 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가격을 낮출수록 벌어들이는 게 더 커져요. 근데 여기는 그 반대예요. 여기는 그 반대죠.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가격을 높이는 게, 벌어들이는 게 훨씬 더 많아지죠. 그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하죠. 비탄력적인 필수품. 그래서 이 필수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가격을 안정시켜 주려고 정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요. 쌀, 야채, 채소,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상 소비하는 그러한 상품들 있죠. 그런 경우는 가격을 안정시켜 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전기, 가스, 수도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류에 또 속하는 그러한 상품 중에 하나가 담배죠.
요즘에 담배값 올린다고 해서 논란이 많은 이거죠.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네가 세금을 얼마나 낸다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핀 담배가 얼만데 라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알게 됐죠. 그죠? 그것만 생각해도 어디냐. 술은, 그죠? 휘발유는 딱 이렇게 세율이 높은 줄 몰랐었어요. 휘발유도 50% 이상이고 난 담배도 50% 이상인데 지금 70% 간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높이면 수입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세금을 가지고 흡연자들한테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안 하면서 자꾸 가격만 높인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뭐 담배 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세요? 웃기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핀 지 몇 년 안 되죠? 담배를 만약에 4년을 폈잖아요. 그러면 2년 이상을 금연을 해야 금연자로 들어가요. 4년을 핀 사람이 1년을 담배를 안 피고 있다고 하면 의학적으로는 흡연자예요. 의학적으로는. 나는 30년 넘었거든요. 8번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가장 오랫동안 안 핀 거는 1년 반. 가장 짧은 거는 2달. 이 정도 돼요. 8번이에요. 한 번 끊을 때마다 1인치. 운동해서 조금. 1인치 조금, 1인치 조금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었죠.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4년이면 지금 충분히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죠. 만약에 4년이라면.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따지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4년이라면 그러면 지금 한 2년, 3년이면 비흡연자로 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하는 게. 안 피는 게 좋죠. 안 배웠어야 되는 걸 배운 거예요. 나도 사실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담배 한 갑 있으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들고 다녔댔었어요. 그럼 거의 안 폈던 거죠. 시간 나면 담배 피고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애들이 주면 피고 같이 피면 앉으면 피고 이런 경우였죠.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확 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그죠? 아픈 기억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담배로 이기지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해져야지 돼요. 담배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다 줘놓고선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담배는 마약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담배는 마약이다.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애가 아빠는 왜 마약을 하세요? 이렇게 애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끊었어요. 미국 애들이 담배 피는 애들이 있긴 있죠. 근데 굉장히 극소수예요. 굉장히 극소수예요. 도서관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중국 애들도 담배 안 피워요. 비싸서 안 피기도 하고 애들 많이 안 피워요. 일본 애들이 많이 피죠. 일본 애들. 근데 요즘에는 학교 내에서 담배를 못 피게 만든다는 그러한 불행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안 피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서 쓰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빨리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니까 없애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러한 필수품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탄력적이죠. 가격이 어떻게 되건 간에 지금 하니까 이러한 경우는 가격을 높이려고 하고 사치품 같은 가격을 낮추는 게 판매자 입장에서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은 수요의 탄력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탄력성의 크기를 한번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가격의 퍼센테이지 변화라고 해야죠. 그리고
수요의 퍼센테이지 변화예요. 이렇게 우리가 탄력성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죄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묻는 사람들이 있죠. 가격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는 것하고 A에서 B로 변하는 것하고 B에서 A로 변하는 것하고 같아야 되죠. 그죠? 똑같은 수요인데 가격이 떨어질 때하고 오를 때하고 지금 이 탄력성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잡아서 계산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가자. 그렇죠. 그래서 이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구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이 탄력적이고 얼마만큼이 비탄력적인데. 그래서 우리에겐 1이 있다는 거죠.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면 가격의 퍼센테이지 변화보다 수요의 퍼센테이지 변화가 더 크다면 이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만약에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완전 탄력적인 경우 무한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예요. 여기서는 가격의 변화. 근데 가격의 변화 이외에 또 다른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볼 수는 있다 이거죠. 그걸 한번 보면 자기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 얘기하는 거죠.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 우리가 연관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연관제,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냐면 X 상품의 가격, 퍼센테이지의 변화인데 그것이 어디에다 영향을 미치는가? YJY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이 YJY의 영향, X의 변화인데 Y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죠. 아까 우리가 연관제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첫 번째로 적혀져 있는 게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 0인 경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예요. X의 재화하고 Y의 재화가 아무런 상관이 없이 X재화 가격이 너 혼자 많이 올라가 봐라. Y 재화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버터와 자동차 아무 상관없죠. 교차 탄력성 같은 경우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보완제 또는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대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X재화의 가격이 만약에 올라갔는데 Y재화의 Y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떠한 관계인가요? X와 Y의 관계는 X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Y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너 비싸졌어? 안 사. Y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X제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Y제의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보완제죠. X제 가격이 올라가서 X제하고 Y제하고는 같이 쓸 수밖에 없는데 X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X제를 덜 써. 같이 쓰는 Y제도 수요가 감소하는 보완제인 경우가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탄력성이 그러면 얼마만큼 달라지는데 얼마만큼 저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소득 탄력성?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득이 증가할 때 얼마만큼의 수요가 달라지느냐. 만약에 이것이 0보다
크다면 일반적인 정상제 얘기할 수가 있고 0보다 작다면 열등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부터 그렇게 부시럭 됐었구나. 몰랐었어요. 나도 빨리 가야 되죠. 그죠? 질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공급 곡선을 생각을 해보자. 공급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제어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죠? 판매자의 의도를 생각을 하는 거죠. 너가 이걸 판매하고 싶니? 이런 거죠. 판매하고 싶어? 짜장면 판매하고 싶으냐? 이런 생각인 거죠. 너가 만약에 그걸 판매한다면 어떻게 해서 너는 그걸 판매하고 싶으니? 단지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시장에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의 상품에 대한 가치가 훨씬 높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판매 불가능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상품을 만든다. 원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원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가는 거죠. 경제학에서. 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원은 그 상품에 대해서 생산활동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노동력, 시간, 정신력, 집중력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컴퓨터를 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죠. 기회비용이죠. 실질적으로 명시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비용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 대신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알바를 할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최소한 어느 정도를 벌겠니? 그 정도 이상을 벌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이제 그 비용이 발생한다. 근데 그 비용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판매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죠. 자, 이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그래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생산자의 비용과 관련되어져 있겠죠. 그죠? 생산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공급 곡선을 달리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죠? 공급을 결정하는 것, 재화의 가격. 만약에 짜장면 값이 500원이다. 현실적인 가격이죠. 쓰레기값 500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500원 이하로 만들어야지 되는데 가격을, 비용을. 그게 가능하냐. 가능한 사람이라면 나온다라는 거죠. 다른 재화의 가격들을 생각을 해보자. 다른 재화의 가격. 만약에 짬뽕이 3,000원인데 짜장면이 만약에 뭐 5,000원이야. 뭐 이런 상황에서 짬뽕 값이 2,000원으로 떨어졌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분명 이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생산 요소의 가격. 만약에 밀가루 값이 달라졌어. 밀가루 값이 달라졌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달라졌다. 라고 한다면 공급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금리, 환율도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공급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곡선을 표현하면 공급자의 비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공급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얼마만큼 지금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케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급 곡선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여기에서도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지금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공급 얼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 1년 동안의 공급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유량인가요? 저량인가요? 유량이죠. 그렇죠. 자,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그죠?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하는 것. 생산 요소의 가격, 기술 또는
생산성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원자재 가격, 임금 또는 기술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올라갔다 또는 임금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낼 때 이 기업이 또는 이 생산자가 치러야 할 그러한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한 개를 만들 때 또는 두 개를 만들 때 똑같은 생산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술.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 진부한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진보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좀 낮았어요. 생산하는 게. 그죠? 조금만 투입을 해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산출량이. 그것을 우리가 생산성 변화. 생산성 변화는 사실은 기술이나 아니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어서 공부를 딱 2시간 했는데 모든 걸 다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곧 해본다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야 나는 2시간 만에 이걸 다 했어. 나는 천재야 이러면서 나오는 그러한 것처럼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조직을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느냐, 조직원들 간의 어떠한 그 경쟁 체제나 아니면 협조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얘네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성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리더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움직여가느냐, 여기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죠. 저러한 것들 우리가 볼 수 경영 혁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팀제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뭐 다른 지금 뭐 형태로 움직이느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그 이외의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보죠.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만약에 그 담배값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담배를 더 많이 생산 안 해요. 나중에 생산하지. 그죠? 나중에 생산하지 지금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몰라 지금 다 생산해서 팝니까? 나중에 조금만 천천히 팔게 되면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공급도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생산 비용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가장 많아요. 생산의 비용과. 그죠? 공급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산 요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자원, 자본, 노동, 토지,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생산하는데 생산 요소로 쓰인다. 원자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 이 생산 요소라고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엄밀하게 만약에 우리가 따진다면 말이죠. 생산하는데 투입이 됐는데 그것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 기계 같은 거 생산하고 나서 계속 기계는 남아 있죠. 노동도 계속 남아 있죠. 토지도 투입이 됐지만 그것이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판매가 되면서 계속 남아져 있는 거잖아.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생산에 필요로 하는 원자재들이 있는 거죠. 원자재를 집어넣어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산량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기술, 생산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자라는 거죠. 이걸 만들어내는 걸 보면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다른 형태를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농업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농업. 지금은 현재 뭐 그 농업을 6차 산업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6차 산업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1, 2, 3차 산업을 다 합하거나 곱해도 6이에요. 6. 1, 2, 3 더해도 6이고 1, 2, 3 곱해도 6이죠. 그래서 그 농업을 1, 2, 3차 산업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산, 가공, 서비스까지 몽땅 다 포함되는 걸 농업으로 가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식이냐. 땅이 있고 지금 씨 뿌려서 생산하는 거야. 그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산 기술이나 요소를 보게 되면 다른 것으로 변환하기가 이렇게 쉬우냐. 내가 농업을 하다가 농업 이제 하기 싫어. 다른 걸로 업종을 변환할래. 업종 변환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다른 걸 하다가 농업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비교적 농업을 하다가 다른 일로 가는 것보단 다른 일로 가다가 농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제철이나 자동차, 반도체 만들어내는 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농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처지는 상당히 비탄력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격 변화에 둔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가격이 네가 아무리 변해봐라.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봐라. 내가 농업에서 바꿀 게 있나? 못 바꿔요. 대신에 탄력적인 공급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주로 IT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들 옮겨가요. 웹 서비스 하던 사람들 있죠. 지금 다 망했죠.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과거에는 웹 서비스 한다고 해서 한동안 좋았던 게 90년대예요. 90년대.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나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혼자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냥 코딩을 다 일일이 쳐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치겠죠. 근데, 다 까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가 쉽죠. IT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IT는 여기 IT 전공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서, 딱 몇 년이라더라? 5년이라 그랬는가? 7년? 5년? 7년? 그 이상, 자기가 전공한 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동네가 IT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어떠한 걸 하나를 개발했어.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 5년, 7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술은 이미 대중화가 됐다고 보고 다른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수명이 짧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탄력적, 비탄력적인 그러한 공급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건으로 있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자, 지금 여기 만약에 조선업 해 만드는 거죠. 조선업 중에서 조선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벌크선 만드는 게 것도 있고, LNG선 만드는 것도 있고, 또는 요트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요트가 사실은 과거에 미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분야가 바로 이 요트죠. 요트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의 어떠한 꿈이에요. 요트. 나는 은퇴를 하고 요트를 사서 여름에는 뉴욕, 겨울에는 플로리다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노숙자들도 그렇게 살아요. 여름에는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내려가요.
미국의 노숙자들은 그렇게 이동성이 있죠. 요트도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이 요트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위화감을 줄 정도의 그 정도의 비싼 고급 사치스러운 그러한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요트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세금 내라라고 하는데 이게 사는 사람들한테 요트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요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왜? 요트를 세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요트 탈 사람들이 요트만 탈 수 있니? 요트만 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요트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경비행기도 탈 수가 있어요. 경비행기 얼마 안 해요. 한 3, 40만 불? 3, 4만 불. 3, 4만 불이면 사요, 경비행기. 한 5인승 정도, 5, 6인승. 3, 4만 불, 그 중고. 새 거? 요트도 한 25만 불 할걸요? 근데, 새 비행기도 그 정도 돼요. 요트 탈 바에는 이제는 난 경비행기 탈래. 경비행기 나이 든 사람들도 하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도 해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경비행기 되게 위험할 것 같으죠?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안 위험해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요트 이제 못 팔면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생산 전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생산 전환 못 해요. 비탄력적이야. 우리는 생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되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탄원을 내고 사라지게 됐었죠.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업종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죠. 그죠? 자,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그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공급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죠? 공급자의 비용이 증가할 때 지금 S1에서 S2로 옮겨가는 거죠. 좌로 옮겨갔죠. 동일한 가격에서 얘네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공급 곡선이 옮겨가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새로 생긴 저러한 균형점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균형점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균형점 P1, P2 저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급 곡선이 저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